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요. 이게 6억으로 확 줄었다는데 그럼 이제 진짜 영끌이나 갭 투자는 끝난 건가? 뭐 이런 얘기 요즘 진짜 많이 들리죠? 네, 잠잠해지나 싶던 수도권 집값이 다시 막 꿈틀거리니까 정부가 급하게 좀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 것 같아요. 바로 오늘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거든요. 이 규제들이 대체 어떤 내용이고 이게 또 당신의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영끌이랑 갭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걸 중심으로 핵심만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늘부터 바로 적용되는 이 부동산 대출 규제, 핵심 내용부터 좀 빠르게 짚어보죠. 크게 4가지 정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수도권이랑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요. 이제 소득이나 집값 이런 거랑 상관없이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딱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네, 그게 맞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일단 제외인데 잔금 대출 받을 때 딱 이 6억 한도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대출 받아서 집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이게 생겼어요. 아, 이거 어기면 페널티가 상당하죠. 대출금 바로 갚아야 하고 또 3년 동안 대출도 제한될 수 있고요. 네, 맞아요. 셋째는 집이 이미 2채 이상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추가로 집 살 때는 주담대가 아예 안 나옵니다. LTV 0%. 1주택자도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죠. 기존 집 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 이것도 강화됐고요. 마지막으로 7월부터는 또 그 스트레스 DSR이죠. 네, 그거 3단계 적용되죠. 네, 그거 3단계 적용되고 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제한되고요. 여기서 진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나 집값 이런 거 다 떠나서 대출 상한선을 그냥 금액으로 6억으로 딱 못 박은 거. 이게 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리고 그 6개월 내 전입 의무는 이건 사실상 실거주 아니면 이제 대출받기 어렵게 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재도 세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크게 4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게 결국 시장에서 제일 뜨거웠던 영끌, 갭 투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영끌부터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연봉 한 2억 받는 고소득자가 있다고 쳐요. 한 20억짜리 아파트 사고 싶다. 네네. 예전 같으면 뭐 LTV 계산해서 한 14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딱 6억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14억은 전부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고가 아파트일수록 자기 자본 부담이 훨씬 커지는 거라서 소위 말하는 영끌로 고가 주택 사는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뭐 강남 같은 곳은 더 그렇겠네요. 네, 그렇죠.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이나 특정 고가 지역 진입은 상당히 어려워진 셈이죠. 그리고 갭 투자는 더 직접적이에요. 아까 나온 6개월 내 전입 의무. 이것 때문에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갭 투자 방식.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해진 거죠. 세입자가 있는데 6개월 안에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요. 아, 그렇네요. 네. 여기에 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대출 금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지니까 갭 투자 문은 거의 닫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의도가 아주 그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 관리하고 시장 과열 좀 진정시키고 그러면서 투기 수요는 막고 진짜 살 사람들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정책 방향 자체는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단기적인 안정, 또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다만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가 또 다른 파급 효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 반응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는 어쨌든 과열은 좀 진정될 거다. 가계부채 관리될 거다. 투기 좀 줄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갈 거다. 이런 기대가 있고요. 네, 그런 기대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는 아니 이거 오히려 돈 없는 실수요자들은 집 사기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현금 부자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렇죠. 그런 우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규제 지역으로 돈 몰리는 풍선 효과나 전세 맵을 줄어서 전세 시장 불안해지고 월세만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강력한 규제니까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좀 우세한 전망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길게 보면 이런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그 주거 사다리, 이걸 좀 끊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풍선 효과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 이것도 타당성이 있죠. 당장 또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이런 것도 변수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변수가 남아있죠. 결국 중요한 실무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번 조치들이 단기적인 안정 효과를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우리 주거시장의 판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오늘 얘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이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핵심은 두 가지죠. 수도권 주담대 6억 한도, 그리고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네. 이것 때문에 고소득자의 영끌도, 전세 활용한 갭 투자도 이제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앞으로 집을 고민하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는 일단 투기 수요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어떤 시장 변화가 나타날지, 예상치 못한 결과는 없을지, 이건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규제가 투기 심리를 억누르는 효과는 있겠지만 어쩌면 이게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지역 자체를 바꾸게 만들 수도 있고 풍선 효과 심화, 아니면 아예 높은 레버리지 없이 자산을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아닐까요? 당신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